자, 오늘은 기수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기수법. 기수법을 한자로 쓰면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수를 적는 법이다. 기수법. 그 다음 뭡니까? 밑바탕을 어떤 수로 설정하냐와 관련된 이 기수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통상 뭐 1은 하나로 한다라든지 또는 뭐 1이라고 읽는다라든지 뭐 이런 것이죠. 요것은 이제 기원이 되는 수를 보통 10으로 두고 있죠. 10.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렇게 썼다 그러면 얘는 뭡니까? 얘는 1, 2, 3 할 때 3이에요. 3. 10, 20, 30 할 때 3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1의 자리를 하죠. 1. 1이 3개 있다 이런 말입니다. 1의 자리. 얘는 10의 자리가 돼요. 10의 자리. 10이 5개 있다. 그런 뜻이죠. 10이 5개. 100이 2개 있다. 이런 거죠. 이런 규칙에 따라서 이제 씁니다. 이런 걸 이제 자리를 하죠. 다지. 자리고 이제 이게 이제 디짓이죠. 디짓. 디짓 어디서 많이 들어온 말 속에 있죠. 디지털이 얘기해서 옵니다. 디지털. 디지털 하면은 이제 뭐 전자계산기라든지 뭐 어쨌든 전자적인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떤 뭐 수든지 사물 현상이든지 이런 걸 표현한 걸 다 통틀어서 요새는 디지털이라고 그러죠. 이런 그 액정하면 여러 가지 그 프로세서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보여주는 디스플레이를 하는 이 디스플레이에 그 원천이 어디 있냐면 계산기예요. 계산기. 계산기에서 한 자리 한 자리를 디짓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나타내는 걸 디지털 디지털 기기든지 이런 식의 이제 용어로 쭉 쓰이다가 그것이 이제 계산기가 더 발전해서 이런 PC로 되고 또 스마트폰으로 되고 이런 과정에서 뭐 그런 것들이 통틀어서 디지털 뭐 기기든지 뭐 이렇게 표현이든지 이렇게 된 것인데 어쨌든 이게 이제 자리수가 바로 이제 디짓입니다. 이걸 이제 세계 공통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배열을 하죠. 이렇게 배열함으로 해서 가져온 장점은 뭡니까? 연산의 편리성이 있습니다. 연산의 편리성. 그래서 그런 연산의 편리성을 생각해 보면 뭐 덧셈에서 뭐 예를 들어서 2, 3, 5, 4, 7, 8 뭐 이런 걸 이제 더한다 또는 뺀다 또는 곱한다 또는 나눈다 할 때 이런 자리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편리하게 할 수가 있죠. 이런 자리수 개념이 없이 접근하기 상당히 어렵죠. 물론 이게 이제 문자화라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문자화라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리수 관념이 생긴 것이죠. 우리가 수라는 관념을 자연수적인 단계에서 연산이 그리 이제 복잡한 연산이 필요 없는 이제 과학기술이든지 사회 복잡성이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뭐 낮은 단계에 있었던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지금부터 1000년 전이었다 그러면 뭐 그런 필요성이 잘 없었겠죠. 이제 그럴 때는 계산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 단순한 덧셈, 뺄셈 이런 정도만 이제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문자화된 그런 수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뭐 그거 뭐 어렵지 않게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죠. 뭐 수도 크지도 않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15마리의 닭이 있었는데 뭐 3마리를 팔았으면 12마리가 된다. 이런 것들은 굳이 이런 문자된 수 표현을 이용한 연산을 하지 않더라도 쉽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점점 복잡해지고 또 실용적인 그런 목적뿐 아니라 대수학 쪽에서 여러 가지 발전이 있게 됨에 따라서 필요한
그런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수표현이 있어야 됐고, 그 수표현이 이렇게 자리를 이용해서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1의 자리, 10의 자리가 10배죠. 10의 자리, 100의 자리도 또 10배입니다. 이와 같이 10배를 단위로 해서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십진법이라죠. 십진법. 그럼 꼭 십진법만 있나? 다른 지법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걸 생각해보면 뭐가 있습니까? 생각하면 내 컴퓨터에서 이제 0과 1만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것을 이진법이라고 그러죠. 0, 1, 두 개니까. 십진법은 왜 십진법이냐? 1, 2, 3, 4, 5, 6, 7, 8, 9, 10개죠. 그거 말고 이제 또 쓰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또 이제 컴퓨터의 바탕을 이루는 코드 가운데 이제 이 컴퓨터가 이제 미국에서 개발되다 보니까 아스키 코드라고 있죠. 아스키의 A가 이제 아메리카고 S가 이제 스탠다드인데 뒤에 뭐 쭉 해서 어쨌든 아스키 코드라고 부르는 것이 16진법을 쓰고 있죠. 그래서 그것은 1, 2, 3, 4, 5, 6, 7, 8, 9까지는 같이 가고 그 다음에는 10에 해당되는 걸 대문자 A, 그 다음에 대문자 B, C, D, E, F 해서 그렇게 해서 아스키 코드 두 자리로 나타내면 16 곱하기 16, 256개의 문자를 의미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게 컴퓨터 개발 초기에 바탕을 이루었던 문자들입니다. 어쨌든 그런 이제 대표적인 기법이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임의로 수학이라는 것이 정의에 따라서 전개할 수 있는 학문이라고 한다면 진법도 뭐 5진법, 7진법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할 수가 있죠. 7진법이라 그러면 뭐겠습니까? 간단히 생각해 보면 달력을 생각할 수 있죠. 또 60을 단위로 이렇게 변하는 것도 있습니다. 60진법이죠. 어떤 게 60진법이겠습니까? 이제 시간 또는 각도와 관련된 것이 그 60진법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을 보면 이제 뭐 옛날에도 날짜보다도 더 세분화된 그런 시간이 좀 필요했죠. 그래서 그런 걸 동양권에서는 뭡니까? 자축, 임묘해서 쭉 그 12시를 했죠. 그러니까 1시, 그 자시하면 2시간 간격이 됐죠. 서양에서는 아주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뭐 잘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로 생각하면 1hour 하면 이것은 동양권에서의 시간 단위보다 이제 절반이죠. 왜냐하면 하루가 24시간이었으니까. 뭐 그래서 그것은 특별하게 60지법 이런 느낌이 좀 오지는 않죠. 시간, 1시간. 그래 어쨌든 서양 시간으로 이제 1시간이라고 그러면 하루가 24시간이니까. 또 1년이 뭡니까? 1년이 365일인데 이게 이제 좀 근사화돼서 360이 된 거죠. 360도가 한 바퀴가 된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 이제 천구를 하늘을 이렇게 관측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늘을 많이 관측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뭐 농사 목적도 있고 또 뭐 조금 그 순수한 지적 호기심에 의해서 우주가 어떤가 뭐 이런 것에 대한 목적 탐구 목적도 있었고 우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지구의 여러 가지 운명 또 나라의 운명 또는 그때 당시의 통치자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왕의 운명이라든지 또 뭐 저별은 나이별 해서 뭐 유명한 사람들은 또 자기 별도 막 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고 이제 뭐 점성술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서양에서 우리는 이제 띠가 있고 동양에서 띠가 있죠. 뭐 쥐띠, 소띠 뭐 이렇게 띠가 있듯이 서양에서는 뭐 태어나면 뭐 무슨 황소자리가 뭐 자기의 자리다 뭐 이런 식으로 사는 것도 있고 한데 뭐 그런 여러 가지를 다루는 점성술사들도 있고 그 별을 보려면 낮에는 별이 있어도 이 태양빛이 워낙 강하니까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밤에 보지 않습니까? 보면 이게 365일마다 한 바퀴 같은 것이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죠. 365일이 아니고 이게 뭡니까? 365.2421이죠. 이게 이제 달력의 구성을 보면 이제 뭐 그런 것하고 연관해서 여러 가지 또 설명할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윤년 체계로는 만년에 3일이 차이 납니다. 뭐 그런 얘기도 다음에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1년이 360, 그 한 바퀴가 360도다.
그 이제 한 바퀴 그게 360도인데 이제 천구를 기준으로 하면 그 중에 이제 360분의 1이 하루죠. 하루를 24로 나누어서 1시간이 되었고 1시간 밑에가 이제 중요합니다. 원아워. 이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기준이 된 것인데 그래서 뭐 대충 뭐 7시 되면은 성문을 그 유럽은 성에 생활했지 않습니까? 성문을 열어주면 나가서 이제 농사를 짓고 뭐 들어온다라든지 또는 외부인들이 이제 성문을 열어주면 비로소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대개 1시간 단위로 여러 가지를 했으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과학문명이 발전하고 도시와 도시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시간을 세분해서 쓸 필요가 생겼죠. 또 이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매니팩처 같은 데 모여서 여러 가지 협동적인 일들도 진행하고 뭐 기계들이 발전되고 뭐 기계는 뭐 작동을 할 때 이걸 1시간보다 더 세분화된 시간 단위가 있어야만 기계 작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잘라야 돼. 그러니까 뭡니까? 미니 아워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게 미니트입니다. 미니트. 미니트의 철자가 이게 이제 어디에서 많이 보는 거죠. 이렇게 미뉴에트라고 있죠. 소품을 뜻하죠. 음악에서 그런 것이 다 이제 같은 어원이고 이게 미니하고 이제 같은 겁니다. 발음도 비슷해졌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1시간이 1아워가 뭐가 됩니까? 60 minutes가 됩니다. minute hour인데 이제 줄여서 minute. 그다음에 이게 또 더 세분화되면 뭡니까? 두 번째로 또 잘랐다. 두 번째로 작은 시간이 되죠. 그게 뭐냐면 secondary 또는 second minute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제 뒤에 거 생략하고 세컨드 이렇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라는 뜻이죠. 이게 이제 시간의 단위로 쓸 때는 그냥 초가 되었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온 60진법이라고 하죠. 또 뭡니까? 각도에서도 그렇죠. 이제 천구가 한 바퀴 도는 걸 이제 360도. 그래서 이제 한 바퀴를 360도로 할 때 그걸 1도가 뭡니까? 1도를 더 세분화할 때 이걸 역시 미니트랍니다. 미니트. 그래서 1도를 60초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그걸 더 잘라서 두 번째로 할 때 역시 세컨드 같은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그걸 동양권에서 번역을 할 때도 한자로 도 밑에가 분, 그 밑이 초입니다. 시간도 이제 시간 다음에 분, 그 다음에 초고. 근데 이제 초 밑에는 뭐냐? 100m 달리기를 초 단위로 그 측정하기 좀 어렵죠. 그러니까 세계 기록이 뭐 9초 뭐 5, 6입니까? 어쨌든 그렇게 내려가는데 이걸 그 초 단위까지만 측정을 하면 10초 다음에 기록은 9초, 9초 다음에 기록은 8초 이렇게 되니까 그 세부적인 시간 단위가 좀 더 필요하게 되죠. 고리로 내려갈 때는 60진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뭐 측정 장비를 이제 하다 보니까 60진법을 다시 깨고 초를 더 세분할 때는 이제 10진법 체계를 해서 그걸 100개로 나누죠. 그래서 9초, 99, 10초 다음 기록은 이제 9초, 99죠. 요새는 뭐 더 세분해서 소점 아래 세 자리까지도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진법 체계가 만들어져서 고전적인 계산이 이제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곱셈이나 나눗셈을 해보면 대단히 불편한데 이게 뒤에 뭐 이렇게 뭐 많이 놓여 있다 칩시다. 뭐 이렇게 뒤에 얘도 뭐 뒤에 뭐 이렇게 뒤에 쭉 나온다 칩시다. 이런 식으로 곱셈이나 나눗셈 하기는 상당히 불편하죠. 저기 이제 어느 정도 근사적인 해만 도출하는 것이 좀 도출해도 된다. 유효숫자라고 불리는 이제 그런 것이 있다면 굳이 이렇게 하기보다 조금 이런 걸 이렇게 10에 이게 뭡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실승.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나타낸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바꿔낸다면 곱셈이나 나눗셈이 대단히 편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수 도입의 필요성이 생기는 겁니다. 저것이 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뭐 마트 가서 물건 살 때 동계산을 할 때 뭐 필요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게 이제 여러 가지 과학적 공학적 연산에서는 대단히 필요하게 되죠. 저런 어떤 필요성으로부터 지수 로우가 이제 도입이 되게 되고 또 그런 것이 이제 함수적으로 다루어지면서 이제 현대 수학의 도구들이 점점 더 마련되게 된 것입니다.